네, 안녕하십니까. 웰스탁TV의 시황쌤의 뷰포인트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잠정치긴 합니다만, 네,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의 향방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온도 차이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것인가, 이게 오늘의 포인트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2차 전지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며 주식 매수 매도로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을 모시면 알려드립니다. 네, 일단은 국제정세부터 보면 어제가 10월 7일 네, 가자 전쟁 하마스 네, 딱 1주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들은 뭐 명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것이 정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누가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1주년을 한쪽에서는 추모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추모를 하고, 또 뭐, 이제 아무튼 이제 포로가 생환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시위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1주년이라고 또 공격을 합니다. 악의 축, 저항의 축,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반군 이쪽에서 공세를 했는데 뭐 그래서 어제 유가가 좀 급등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뭐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는 거의 뭐 괴멸 상태이고 헤즈볼라도 최근에 엄청나게 세력이 약화됐죠. 네, 수장이 폭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대를 이은 그 새로운 수장조차도 지금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이고 굉장히 이번엔 정말 이스라엘이 뭐 막 작정을 했다라고 좀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 지금 뭐 어제 1주년 기념이라서 뭔가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뭐 그렇게 이스라엘에 타격을 준 정도는 아니었고 물론 타격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실제로는 좀 미미하지 않았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제 유가가 좀 급등했어요. 그래서 75달러에서 넘어갈까 말까 했는데 75달러를 넘어갔다가 거의 뭐 80달러 근처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실제로 이게 크게 뭐 이스라엘에 타격을 준 거는 아니라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유가가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럴 때 항상 뭐 흥구석유 막 장초반에 엄청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좀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가 아무래도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CPI가 많이 잡혔던 이유가 유가가 내려서인데 이게 유가가 다시 오르면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4.02로 다시 올라갔어요. 4.05로 올라가고 지금은 유가도 다시 내려오면서 이제 이것도 이제 약보합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 뭐 좋은 게 아니죠. 네, 좋은 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펜토와 치상에 보면 이게 동결 확률이 조금 더 늘었어요. 이게 25bp 그리고 원래 비컷까지 50bp 비컷까지 예상했다가 비컷은 아예 지금 이제 가능성이 좀 많이 줄었고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그다음에 고용 보고서가 뭐 이렇게 급하게 내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bp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동결 확률도 조금은 생겼습니다.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스닥이 좋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1% 정도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유가가 내려오면서 유가랑 좀 관련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상관관계가 그래서 다시 보합권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난밤에 그러더라도 엔비디아는 블랙웰의 그쵸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죠. 요거의 수요가 좋다. 이렇게 젠선항이 좀
공언했죠. 그러면서 최근에 좀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상승하면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일단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달러에는 그래서 이제 이시바 이거 아닙니다. 그 이름이죠, 이시바. 그래서 당선된 이후로 좀 들쭉날쭉하죠, 그죠? 원래는 이제 그 자리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제 뭐 누구나 편하게 자기의 소신대로 비판할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아베노믹스 이게 옳지 않다. 뭐 비판할 수 있고, 하지만 그리고 금리 일본 올려야 된다. 이게 뭐 맞는 말이죠. 그죠? 너무 저금리가 오래됐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실제 자리에 올라와 보면 이게 또 상황이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 이시바가 원래 예상하지도 않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엔화도 좀 출렁출렁 이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금리랑 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 고로 갔다가 올라가면 N 저죠. N 저로 갔다가 여기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입니다. 오늘 뭐 엄청납니다. 그죠? 항생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죠? 오늘 중국 본토 다시 개장했습니다. 그죠? 긴 연휴를 마치고 개장했는데 상해 본토는 그나마 좀 난데 항생은 엄청나게 좀 네, 역시 이제 중국 이렇게 길게 보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금리가 빨리 인하할 것 같지 않다. 이게 첫 번째 이유,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해석이 이렇게 또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생이 오늘 급하게 조정을 받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영향에 따라서 니케이하고 대만도 조정을 받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항생이 여기는 정말 단타들만 몰렸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출렁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오늘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양봉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견조합니다. 제가 어제도, 물론 지금 오늘 뭐 눌리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지금 걱정할 밸류에이션이 한국이,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걱정할 가격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금투세가 아직도 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속 시원하게 좀 못해주고 있는 좀 그런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많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미국의 경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죠? 경기 침체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래나 저래나 경기 부양책을 꺼내고 있어요. 왕서방들도 돈을 이제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물론 수급에 따라 뭐 삼성전자의 해석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에 흐르죠. 그죠? 밸류에이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저평가 있는 곳으로 흘러서 그렇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양봉입니다. 그래서 양봉으로 올라온 이유는 역시 LG엔솔 시총 3위죠. 이게 좀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아까는 5%까지 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뭐 그죠? LG엔솔이 이제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또 반등해주는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금일 투자자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뭐 이제 어제 미국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코스피 현물 선물 그 다음에 뭐 코스닥까지 일단 매도가 좀 더 많습니다. 물론 이건 좀 더 바뀔 수가 있고요. 뭐 엄청나게 그렇다고 해서 매도는 아니고 일단 유가가 오른 것은 부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하고 뭐 이란이라든지 지금 뭐 그런 이제 좀 분쟁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그렇게 직접적인 무역 관계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이고 단지 유가라든지 또 그에 따라서 금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시는 영향을 끼치지만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말씀 좀 드렸고요. 일단은 뭐 코스피 현물입니다. 네. 계속 삼성전자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그래도 코스피 선물은 매수했는데 오늘은 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수는 크게 올라오기는 쉽진 않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분기별 실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뉴시스네요. 보니까 여기 그래픽이 좋아서 올렸습니다. 일단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79조. 매출은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매출은 나쁘지 않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7%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오른 거는 좋죠. 그리고 작년 3분기 대비해서도 작년 동기니까 3분기 대비해서 요거에서도 굉장히 좀 좋았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 근데 이제 요거죠. 영업이익. 매출이 이렇게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어요. 요거는 바로 전분기, 2분기 대비해서는 좀 요런 건 좀 아쉬운 거죠, 사실은. 이게 매출이 늘면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야 되는데 이게 좀 줄었습니다. 이런 게 솔직히 좀 아쉬운 거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내용적인 측면을 좀 더 봐야 되는데 결국은 HBM을 엔비디아에 아직도 납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려입니다. 역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운드리 이쪽 부분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예전에 강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뭐 비싼 건 아니고요. 이런 게 뭔가 상승 모멘텀을 타려면 그런 어떤 강력한 점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그러더라도 이제 6만 전자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당장 추세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뭐 지금 가격대는 그렇게 이걸 걱정할 가격대는 아니다. 그죠? 길게 보시고 삼성전자 그래도 나는 삼성전자가 좋아라고 하신 분들은 뭐 지금도 나쁘지 않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스타일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바로바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이게 단견에 있죠. 이게 너무 1년, 2년 이런 거보다도 이렇게 단기에 수익 낼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뭐 지금 가격대는 뭐 나쁜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죠? 수급이 안 맞춰주죠.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아쉬운 점이죠. 사실 뭐 9만전자도 못 찍고 내려왔습니다. 9만전자. 9만전자 못 찍고 내려왔는데, 뭐 사실은 저희는 뭐, 요 85,000원에서 웬만해서는 차익 실현해라. 제가 말씀을 일단 드렸었고요. 그죠? 가져가도 이제 조금만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역시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다라고 하면 HBM이 그랬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뭐 기술력보다는 엔비디아가 과연 삼성전자를 좋은 일을 할까? 그죠? 라는 점이 사실은 좀 불확실성은 전 그렇게 보았던 거고요. 저의 관점에서는 그랬다. 그죠? 근데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에 납품할 것을 기대감이 너무 컸다.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점에서는 제가 뭐 맞았다 틀렸다라기보다도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회사 간의 역학관계 뭐 젠슨왕과 이재용이 회장이 같이 사진 찍고 이재용 회장님은 저보다 나이가 그래도 몇 살 더 위신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사진으로 해서 뭐 다 모든 게 결정되지는 않죠. 비즈니스 관계란 게 한 게. 젠슨왕이 얼마나 똘똘합니까? 삼성전자 좋은 일을 잘 할 것 같지 않다. 제가 말씀 좀 드렸었고요. 역시 그런 우려가 좀 일단은 좀 맞은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돌려줘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한번 고점 찍고 일단은 이게 아쉽지만 그죠? 요번에는 10만 전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죠? 그렇지만 9만 전자 뭐 이게 9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88,800원이니까 9만 가까이 갔다가 이 고점 찍고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꺾였잖아요. 그죠? 예,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역배열로 다 돌아섰기 때문에 당장은 돌아서기 어렵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도 물론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은 괜찮았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뭔가 장사를 잘 못한 거죠.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HBM이 많이 아쉽고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뭔가 TSMC 대비해서 뭐좀 삼성전자한테는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만 좀 아직도 좀 강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가격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외인의 수급, 물론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도 있었겠지만 최근에는 또 중국으로 들어가는 워낙 그쪽이 경기 부양으로 시장이 핫했었기 때문에 뜨거웠었기 때문에 그런 자금도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가격은 뭐 아주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관망. 그냥 저의 기본 베이스는 그냥 관망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고요. 일단은 뭐 어쨌든 나쁜 가격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LG엔솔은 근데 왜 좋아요, 그죠? 여기는 뭐 근데 일단 이 추세가 뭐냐면 이 지금 이제 캐즘으로 해서 작년 4분기, 1분기, 2분기 안 좋았죠, 그죠? 예, 안 좋았던 거 맞죠? 그러면서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매출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 이제 이런 게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 분기에서는 뭐 매출과 영업이익 둘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LG엔솔의 주가를 보면 1년 동안 꺾였습니다. 1년 동안 캐즘 1년 동안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상승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이유는 역시 이렇게 시적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캐즘을 이제는 돌파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는 선반영이에요, 선반영. 그쵸? 당장의 실적을 보고, 당장 실적이 좋았는데, 그날 꺾이는 종목들도 많죠. 왜? 앞으로는 그만큼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쵸? 꺾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것은 이제 꺾이는 겁니다. 우리도 뭐, 허리가 꺾이거나 머리가, 어디가 꺾이면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실적이 꺾이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도 솔직히 LG엔솔의 실적이 당장 좋다라기보다도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이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 물론 이것도 잠정치긴 합니다만 그리고 예상치보다 조금 더 좋았어요. 삼성전자 같으면은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았고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그만큼 예상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꺾인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만 어쨌든 추세가 좀 이렇게 하락하는 좀 추세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엔솔 같은 경우는 뭐 다 지금 정별로 돌아서고 있죠. 2차전지가 이렇게 해서 정별로 돌아서면서 주도 섹터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매우 좋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수급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 꺾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나마 2차전지가 지수를 어느 정도는 지탱해 주고 있다. 현재로서는 방어주 또는 이런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엄청나게 좋다라기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기대를 갖게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5%까지 상승해졌고요. 역시 뭐 지금 뭐 추세가 워낙 좋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추세 매매를 좀 추종하는 편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꺾이는 종목은 아까 삼성전자 같으면 주장창 계속 매도죠. 오늘도 내일도 매도인데 이쪽은 기관하고 외인들이 물론 팔 때도 있어요. 매도할 때도 있지만 사서 모읍니다. 사서 모아서 계속 올리는 종목이에요.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게 차트로도 그렇게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그 반대죠. 그죠? 팔아서 당장 실적이 크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추세가 유지가 되고요. 엔솔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하락 추세를 탔습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하락 추세에 탔으면 1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개인 투자자는 없죠, 거의.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나가 떨어지고 예, 이런 상황에서 예, 긁어 모으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흐름을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정말 잘 버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예, 버티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예, 주식의 정말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타이밍에 정말 이 타이밍 맞추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죠? 예. 그렇지만 제가 하반기부터는 계속 보자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예, 우리 웨스타카 같이 하시면 예, 이런 부분들이 예,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예, 우리 웨스타 예, 스터디 멤버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예, 편하게 예,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종목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이렇게 연락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뒤에 연락처 있으니까요. 한번 좀 보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주전자 재료 그쵸? 예, 실리콘 음극재, 그 양극재만 있냐? 그쵸?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도 있고 예, 전해질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최근에 9만 엔서 이때 또 기회였죠, 그죠? 예, 또 예, 반등입니다. 그래서 예, 실리콘 음극재가 굉장히 요즘 예, 최근에도 뭐 많이 핫했죠. 역시 예, 향후 이제 에너지 밀도라든지 효율을 위해서 그리고 뭐 충전 시간 단축이라든지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테슬라의 4680 배터리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리콘 음극재 하면서 어제도 오늘도 양봉 흐름이고 좋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 라는 부분은 굉장히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PNT요, 그죠? 뭐 제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PNT, 네, 역시 뭐 그때도 말씀드렸고요. 이때도 강한 추세 흐름을 탔었고, 역시 장비 업체들이 보면은, 괜찮은 종목들은 실적도 작년 4분기부터, 그죠? 양극재는 리튬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좋지 못했지만, 장비 업체들은 이제 작년 4분기부터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실적이 계속 예, 상향하는 흐름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PNT였습니다. 오늘도 예, 이런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주도 섹터냐 예, 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 이렇게 어쨌든 실적 발표도 예, 해석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또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상승하는 또 섹터가 또 있죠. 예, 엔터입니다. 그래서 예, 어제 이런 뉴스, 이거 어제 뉴스죠. 어제 뉴스에 이런, 그죠? 뭐, JYP도 엄청나게 주가 하락했죠. 그죠? 예, 그 이유는 제가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미국,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는 현지화가 거의 다 됐는데, 예, 그건 어렵지 않았어요. 왜? 정서적으로도 비슷한 게 많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끼리는 구분하죠, 그죠? 예, 우리끼리는 이제 구분하지만 예, 외국인들을 봤을 때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갔을 때도 중국이냐 일본이냐 한국이냐 물론 한국 사람이라고 맞추는 사람들도 많은데 가끔 어쩌다 보면 일본, 어쩌다 보면 또 중국 뭐 이렇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간에 뭐 특히 한국하고 일본은 예, 정서적으로도 또 뭐, 예, 언어적으로도 비슷한 게 많다. 예, 말씀 좀 드렸었고요. 제가 뭐 친일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예, 사실이 팩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고요. 어쨌든, 예, 일본에서는 현지화가 뭐 어렵지 않게 다 됐었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JYP가 한번 네, 실패를 했죠. 예, 그랬다가 최근에 어쨌든 간에 좀 이제 살아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4억이 여기에 뻥 뚫렸다. 그러면서 주주들의 가슴도 뻥 뚫렸다. 막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멋있긴 하네요. 그죠? 엔터라서 뭔가 문화예술 이쪽이다 보니까 건물도 굉장히 멋있게 졌는데 하필은 왜 뚫린 것을 보고서 주주들의 가슴도 뻥 뚫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뉴스들이 좀 가십거리가 좀 있었고요. 네, 역시 엔터 쪽은 좀 가십거리들이 계속 끊이질 않습니다. 예, 그랬는데 예, 오늘 주가는 오히려 좀 반등을 했죠. 그죠? 예, 추세가 뭐 2차 전지처럼 엄청 강하진 않지만 오늘 뭐
62선이죠. 62선을 한때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좀 내려오고 있는 흐름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4분기부터는 기대할 여지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어유 그죠? 팬 커뮤니티 종목이죠. 역시 이것도 61선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여기는 이제 받쳐줘요. 그죠? 엔터지만 어쨌든 IT 기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그래서 2차 전지도 1년 동안 주가가 눌렸었지만 엔솔 같은 경우 뭐 엔터도 비슷하죠. 엔터도 거의 1년 넘게 주가가 하락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죠, 더 이상 좀 내려가기도 어렵다. 그래서 상승으로 추세가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하이브 뭐 말을 뭐 합니까, 그죠? 마찬가지죠. 그죠? 거의 뭐 1년 넘게. 그래서 본업은 잘하고 있는데 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죠? 엔터 쪽에서는 뭐 하이브가 워낙 뭐 대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좀 이래저래 눌림이 있었는데 근데 실적은 어쨌든 3분기부터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4분기 아까 디올도 있지만 하이브의 위버스가 일부 유료화가 된다는 점, 그리고 역시 이제 BTS 멤버 이제 전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여기는 61선 이제 넘었네요, 그렇죠? 역시 좀 역시 대장주답게 좀 더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웨스타카 하시면 정말 주식 편하게 여러분들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토가 정말 건강한 주식 투자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웨스타카 저 시황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 장을 극복하면서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건강한 주식 투자 웨스타카입니다. 다들 성투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네, 감사합니다.